조선시대 서자라는 이름만 들어도 왠지 모르게 가슴 한편이 아려오는 듯한 기분이 드실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들을 비극적인 운명의 주인공으로 좌절과 한탄 속에서 일생을 보냈던 이들로 기억하곤 하죠. 과연 그들의 삶이 정말로 그렇게 어둡기만 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서자들의 이야기가 어쩌면 진실의 절반에 불과했다면 어떨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만약 그들이 주어진 한계 속에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삶의 길을 개척하고 심지어는 역사의 흐름까지 바꾸어 놓았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우리는 통념을 깨는 놀라운 사실들을 통해 조선 사회의 숨겨진 단면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신분의 제약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결코 좌절하지 않고 끈질기게 자신들의 활로를 찾아 나섰던 인간 군상들의 생생한 드라마를 만나볼 텐데요. 우리가 몰랐던 조선의 입체적인 모습을 발견하며 그들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물론 서자들의 삶이 결코 쉽지 않았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조선시대 서자 혹은 서얼이라는 신분은 양반 가문에서 정실부인이 아닌 처백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일컫는 말이었죠. 이들은 비록 양반의 피를 물려받았지만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실 자녀와는 확연히 다른 대우를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문의 온전한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일종의 그림자처럼 존재해야 했던 그들의 무게는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특히 조선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은 바로 관직 진출이었죠. 문과 과거를 통해 높은 벼슬에 오르는 것이 양반 사대부들의 유일한 목표이자 명예였습니다. 하지만 서자들에게 이 길은 사실상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과거 응시 자체를 막아놓거나 합격하더라도 고위 관직으로의 승진을 제한하는 등 제도적인 차별이 엄격하게 존재했던 것이죠.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학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신분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혀 꿈을 펼치지 못하는 현실은 그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과거 시험장 문턱에서 애써 돌아서야 했던 수많은 서자들의 뒷모습에는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한탄과 사회에 대한 깊은 불만이 서려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회적 냉대와 멸시 또한 이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아버지 아래 태어났어도 정실 자녀들과는 확연히 다른 대우를 받았고 때로는 노비나 다름없는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가문의 영광을 담은 족보에서조차 그들의 이름은 희미하게 혹은 아예 지워진 채로 남았을 겁니다. 혼례식과 같은 중요한 가족 행사에서도 정실 자녀와는 확연히 대비되는 변두리 위치에 서야 했고 길거리에서는 양반 자제들에게 이유 없는 수모를 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죠. 이러한 차별은 서자들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분노를 새겼을 것입니다. 이처럼 서자라는 신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벗어날 수 없는 굴레처럼 그들을 옥죄었습니다. 높은 뜻을 품어도 펼치지 못하고 재능을 가졌어도 인정받기 어려웠던 그들의 삶은 분명 안타까움과 답답함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모든 제약과 차별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의외의 활로를 찾아 나선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좌절 속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지식과 기술, 때로는 용기와 기지를 무기 삼아 새로운 길을 열어갔습니다. 이들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경계를 넘어서며 조선 사회에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서자들이 어떻게 전문기술직과 실무행정직이라는 의외의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신분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사회에 기여하고 때로는 부와 명예까지 거머쥐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조선의 또 다른 역사를 보여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태생적 한계라는 무거운 굴레 속에서도 이 서자들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활로를 찾아 나섰을까요?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첫 번째 반전은 바로 지식과 기술이라는 예기치 않은 무기를 통해 경계를 넘어서는 모습에서 발견됩니다. 문과 시험을 통한 고위 관직 진출이 사실상 봉쇄되었던 서자들에게는 실용적인 학문과 전문 기술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었던 것이죠. 조선 사회는 유교적 이상을 숭상하며 문을 우대했지만 동시에 실제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다양한 실용적 기술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서자들의 숨겨진 잠재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신분보다는 오직 실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전문 기술직, 그리고 국가 행정의 실무를 책임지는 역할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단순한 생계 유지를 넘어 사회에 기여하고 때로는 부와 명예까지 거머쥘 수 있는 예상 밖의 통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역관을 들 수 있습니다. 조선은 명나라와 청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과 활발히 교류했기에 외국어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죠. 역관은 단순히 말을 통역하는 것을 넘어 외교 문서를 해독하고 국제 정세를 파악하며 때로는 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사신행렬의 최전선에서 국가의 얼굴 역할을 수행했고 탁월한 외국어 실력과 국제 감각으로 신분적 제약을 뛰어넘는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처럼 그들은 조선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이렇듯 뛰어난 역관 중에는 서자 출신이 적지 않았으며 그들은 능력 하나로 명문 양반과 못지않은 재력과 사회적 지위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의관 역시 서자들이 활약했던 중요한 전문직 중 하나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술은 고도의 전문 지식과 숙련된 기술을 요구했죠. 특히 궁중에 소속되어 왕과 왕실의 건강을 책임지는 어의 역할은 그 중요성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유교적 관점에서 의술이 천시되는 경향도 있었지만 왕의 병을 고치고 백성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관의 역할은 그 어떤 직업보다도 직접적이고 명예로운 것이었습니다. 서자 출신 의관들은 끊임없이 의학 서적을 탐독하고 임상 경험을 쌓으며 오직 실력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수많은 생명이 구원되었고 이는 신분이라는 벽을 허물고 사회적 존경을 얻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술 분야에서도 서자들의 재능은 빛을 발했습니다. 바로 화원들이 그들이었죠. 도화서에 소속되어 궁중의 그림을 그리거나 왕의 어진을 제작하는 화원은 뛰어난 예술적 감각과 섬세한 필치를 요구하는 전문직이었습니다. 서자 출신 화원들은 당대 최고의 예술가로서 이름을 날리며 조선 미술사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신분보다는 오직 그림 솜씨 하나로 평가받았던 화원의 세계에서 그들은 자유롭게 예술혼을 불태우며 자신들의 역량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김홍도와 같은 당대 최고의 화가들 중에서도 서자 출신이 있었다는 사실은 예술적 재능이 신분마저 초월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외에도 서자들은 지방관하의 하급관리인 나 전문 기술을 담당하는 기술직 등 실무 행정직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문과 급제자들이 꺼려했던 법률, 회계, 문서 작성, 세금 징수와 같은 실무는 이들의 손에서 처리되었습니다. 이들은 조선 행정의 허리 역할을 묵묵히 담당하며 국가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비록 낮은 직급에 머물렀을지라도 그들이 쌓아 올린 실무 경험과 전문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값진 자산이 되었고 때로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서자들은 문과 중심에 경직된 사회 구조 속에서도 지식과 기술이라는 자신들만의 강점을 활용하여 조선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차별받던 존재의 비극을 넘어 한계를 딛고 일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한 인간 승리의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알던 조선시대 서자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놀랍고도 흥미로운 반전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신분이라는 제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꽃피웠던 그들의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또 다른 의외의 활로와 함께 더욱 깊이 있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신분이라는 굴레 속에서도 자신만의 재능을 꽃피웠던 서자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던 조선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반전의 연속이었죠. 그들의 활로는 비단 지식과 기술이라는 문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과감하게 칼을 들고 나라를 지키는 무의 길을 선택하며 또 다른 의외의 활로를 개척하기도 했으니까요. 문과 과거의 문이 굳게 닫혀있던 서자들에게
무관은 어쩌면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유일한 통로였을 겁니다. 이들은 굳건한 신념과 용맹함으로 무과에 도전하여 합격한 뒤 변방의 군관으로 부임해 국가방위의 최전선에서 맹활약했습니다. 거친 북방의 오랑캐와 맞서거나 남해안의 왜구를 물리치는 데 서자 출신 무관들의 역할은 그야말로 절대적이었죠. 그들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기계로 병사들을 이끌며 국경을 수호했고 때로는 직접 적과 맞서 싸우며 조선의 안위를 지켜냈습니다. 신분적 제약 때문에 중앙정계로 진출하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실력으로 인정받아 변방의 요직을 맡아 국가방위의 핵심적인 축이 되었던 것이죠.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차별받던 존재의 서글픔을 넘어 나라를 위한 헌신과 용기가 빛났던 역동적인 삶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서자 중에는 지방의 수령으로 부임하여 백성들을 다독이고 행정을 처리하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하며 민생 안정에 힘썼고 때로는 부당한 권력에 맞서 약자들의 편에 서기도 했습니다. 중앙의 관직 진출은 어려웠지만 지방에서만큼은 탁월한 행정 능력과 리더십을 발휘하며 백성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그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백성들의 삶은 조금씩 나아졌을 테니 이는 분명 국가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 기여한 중요한 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서자 출신 중에는 국제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외교관으로 파견된 이들까지 있었다는 점입니다. 조선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외교사절단에 합류하여 때로는 청나라 사신 앞에서 당당하게 조선의 입장을 대변하고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죠. 언어 능력과 해박한 지식, 그리고 뛰어난 협상 능력을 바탕으로 외교 무대에서 활약하며 조선의 위상을 높였던 것입니다. 신분을 넘어 오직 능력으로만 평가받았던 외교의 장에서 서자들이 보여준 활약은 그들의 숨겨진 잠재력과 뛰어난 재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대목이 아닐까요? 이처럼 서자들은 무와 외교라는 예측 불가능한 활로를 통해 조선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매김하며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당당히 증명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국가행정이나 국방이라는 현실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서자들은 숨겨진 영향력을 발휘하며 조선 사회의 문화적, 지적 발전에도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문학, 예술, 실학 등 학문 분야에서 큰 족적을 남기며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이름이 기억되는 걸출한 인물들을 배출했죠. 문과 급제가 어려웠던 그들은 주류 학문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식과 사상을 탐구했습니다. 억압받던 신분에서 오는 현실 비판적인 시각과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고방식은 그들만의 독특한 학문 세계를 구축하는 동력이 되었을 겁니다. 이들은 당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날카롭게 비판하며 때로는 풍자와 해악이 넘치는 문학 작품을 통해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저항 정신을 일깨우기도 했습니다. 한시를 읊으며 세상의 부조리를 한탄하거나 새로운 사상을 담은 글을 통해 사회개혁을 꿈꾸는 지식인들의 모임은 그 당시의 중요한 지적 흐름을 형성했죠. 특히 실학 분야에서 서자들의 활약은 눈부셨습니다. 북학파 실학자들 중에는 서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은 청나라의 발전된 문물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조선 사회의 개혁과 발전을 모색했습니다. 새로운 과학기술 서적을 탐독하고 농업기술을 개선하며 상공업 발전을 주장하는 등 현실 문제 해결에 집중했죠. 이는 단순히 학문적 탐구를 넘어 실제 사회 변화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서자들이 남긴 저항적이고 현실 비판적인 사상들은 단순한 불평불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조선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지적 자산이 되었고 백성들의 의식을 깨우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이 남긴 문학 작품들과 학문적 성과는 조선 후기 사회의 문화적 지형을 풍요롭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훗날 근대화의 씨앗을 뿌리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서자들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지식인이자 예술가로서 조선 사회의 문화와 사상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자신들의 존재감을 뚜렷이 각인시켰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지적 만족감과 함께 깊은 감탄을 안겨주며 조선시대 서자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시대 서자들의 숨겨진 이야기가 펼쳐지는 마지막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이처럼 서자들은 단순히 시대의 희생양으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한계를 뛰어넘어 능동적으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며 조선 사회의 지형도를 바꾸어 놓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그들은 탁월한 지식과 기술로 의료, 통역, 예술 분야에서 빛을 발했고 때로는 무인으로서 변방을 지키고 외교의 최전선에서 활약하며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냈습니다. 또한 문학과 실학을 통해 깊이 있는 사상을 펼치며 백성들의 의식을 깨우고 사회 변화를 이끄는 지적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모여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서자들이 겪었던 좌절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남긴 업적과 유산은 조선 사회의 발전과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결코 주변부에 머물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재능과 역량을 발휘하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당당히 장식했습니다. 단순한 불쌍한 존재가 아닌 역사의 주체로서 자신들의 위상을 반전시키며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안겨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경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굴레처럼 드리워진 신분의 제약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의지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그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조선시대 서자라는 이름이 주는 기존의 관념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들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을 넘어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위대한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서자들의 삶을 이토록 깊이 들여다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크고 작은 차별과 편견 속에서 우리는 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커다란 영감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어진 환경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기보다는 강인한 의지와 지혜로 자신만의 활로를 개척하며 끝내 역사의 한 축을 담당했던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주는 듯합니다. 과거 서자들의 삶을 통해 현재 우리의 시선을 확장하고 숨겨진 가치를 발견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이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일 겁니다. 어쩌면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은 거창한 기록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름 없이 때로는 편견에 맞서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내며 새로운 길을 열었던 보통의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들의 용기와 끈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서자들의 숨겨진 반전이 조선 사회의 한 단면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미스터리한 존재들이 어떻게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는지 함께 탐구해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